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책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3일) 첫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서류 미비자도 일반 시민권자처럼 임시 면허증이 아닌 표준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서류 미비 이민자가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리노이주 표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죠. 새 운전면허증은 현행 임시방문자 운전면허증 TVDL을 대체하며 4년 동안 유효합니다. 현재 일리노이주에는 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TVDL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프리스커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의 장벽을 없애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며 우리는 모든 자격을 갖춘 개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더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가 표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유효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리노이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자동차 경주 대회인 나스카가 시카고 도심에 설치된 특별 트랙에서 대회를 열었죠. 어제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나스카는 전날 시카고 그랜드 파크 주변 도로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경주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다만 첫날 열린 엑스피디아 시리즈는 경기 도중 악천후로 중단됐습니다. 나스카는 어제 오전 중단된 경기를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기상 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전날까지 선두였던 선수 샤네반 기스바여건을 우승자로 발표했는데요. 이날 폭우 탓에 시카고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당초 이날 오후로 잡혔던 컵 시리즈 개최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인 F1의 경우 전용 트랙 외에도 도심에 설치된 특별 트랙에서 자주 대회를 열지만 나스카가 도심에서 대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K-PAC이 지난 1일 800여 명의 객석을 가득 메운 스코케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기념 대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관객들은 미주 어디에서도 쉽게 감상하지 못할 새로운 조합의 국악 무대와 북의 울림에 모두가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멀리 이민 온 딸을 찾아 시카고로 방문하셨다는 92세의 한창규님. 귀국을 며칠 앞둔 아쉬운 때지만 딸과 함께 이렇게 멋진 한국 전통의 흥겨움을 감상할 수 있어 기쁘다며 특별히 북 하나만으로도 이런 신명나는 국악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금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공연 보고요, 우리 한국 민족의 역동적인 걸 느꼈어요. 새삼스럽게 이게 힘이 돼서 지금 전 세계 나가는 거야. 세계 7째. 남한 보세요. 그 땅이 그 얼마 작아. 북 하나만 가지고 2시간. 근데 북이 25사람이 한꺼번에 하는데 하나씩 그냥 놀랐어요.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예술원 소속 국악 전문가와 청소년 소리빛단원, 커뮤니티 성인단원 등 약 80여 명의 연주자들이 꾸민 다채롭고 신명나는 무대에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It was amazing. I've never seen that kind of performance. And I'm Korean American. I'm like third generation Korean American. I loved seeing the children. I loved it. I thought they were so cute and they were so happy. And also, just technically, they were really impressive. So it was beautiful. I want to learn Korean drumming now.
전통 문화가 이렇게 시카고 주류 사회에서도 당당히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2세 아이들이 우리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연주자들한테 이렇게 배워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 뿌듯하고 큰 보람 느꼈습니다. 오늘 공연 자체도 어린아이서부터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분부터 너무너무 아마추어까지 한꺼번에 어우러졌는데도 너무나 아름답게 좋은 공연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날 공연은 지난 2019년 활동을 시작해 독보적인 활약을 선보이고는 취타대의 무대를 시작으로 기하곡으로 재해석된 남도 국거리, 도살풀이 춤을 가미한 1990년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도 도당구, 블루스와 사물놀이의 콜라보 무대인 뱃노래, 가야금 앙상블이 연주한 오봉산 타령,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이 만난 최초의 곡 신모듬 셋째거리 노래에 이어 인터미션 후에는 문화회관 풍물학교 취타대 단원, 미네소타 장미아트 단원 등 26명의 커뮤니티 단원들이 설장구를 연주해 연합무대를 선보여 또 의미를 더했는데요. K-PAC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 10K K-PAC 10주년을 피날레 무대로 대공연의 막을 내렸습니다. 김병석 대표입니다. 가무악이 들어가는 경기도 단골, 정말 시카고에서 이런 수준의 국악 공연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보여줬고요. 소리비 청소년단원들의 신모듬 이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아마 보시고 와 우리 청소년들이 이 정도 또 할 수 있구나, 이 수준이 정말 시카고를 넘어서 미국에서 최고의 팀이다, 청소년 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그 sense of belonging,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건 커뮤니티 멤버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심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그 얼굴에서 다 보이잖아요. 아, 인조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이런 기회를 우리 또 청소년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줄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It was lovely. It was very, very well done. Quite professional and then really enlightening. It was an amazing performance. I've never been to anything like this before, and the level of artistry and the drumming and the dancing, the coordination and the music, it was really very exciting and special, and I'm so glad I got to come and enjoy it. 끝으로 김 대표는 올 중하반기 계획으로 시카고 월드뮤직 페스티벌과 프로젝트 얼씨구, 시카고 드럼 페스티벌, 리듬 커넥션 콘서트 등 100여 명이 참가한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를 기획 중이라며 동포사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한 기대와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10일 전부터 모든 티켓이 매진돼가지고 많은 성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관심을 계속 보여주시면 또 5년, 10년 뒤엔 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36대 한인회를 연임에 이끌게 된 최은주 회장이 지난 28일 KBS 기독교 방송을 찾아 향후 2년간 추진할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동포사회의 협조와 또 성원을 당부했는데요. 최 회장에 따르면 36대 한인회는 공식 취임을 앞두고 29일 글랜비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임원진 상견례와 더불어 앞으로 2년간 추진할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최은주 회장은 새로운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8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카고 다운타운 맥이델리 파크에서 개최될 K-페스트와 더불어 한인회관 리노베이션과 역사관 설립, 한인회의 재정 건전성 확보, 웹페이지 재신설 보강 등을 36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3월달에 발표해드린 대로 리노베이션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그 2층 위치에다가 한인회 역사관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리노베이션에서 들어온 도네이션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정확한, 건전한, 깨끗한 재정에 대한 발표도 아울러서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회 웹사이트를 좀 더 보강을 하고 세련되게 좀 디자인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나간 회장님들의 업적도 좀 보강을 시키고 앞으로 차세대나 차기 회장단들이 쓸 수 있는 이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차세대를 좀 더 강화시켜서 차세대들이 분과를 이끌어가면서 한인회를 점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서 제가 35대 때 말씀을 드렸던 교두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36대에 와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외교부와 시카고 청룡사와 함께 협조를 하여서 하는 K-페스티벌, 공공 외교 차원의 커다란 K-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요. 8월 26일에 다운타운에 있는 매기 데일리 파크에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들에게 오픈되는 우리의 컬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K-페스티벌을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8월 26일 날짜 기억해 주시고요. 조직 체계로는 수석 부회장의 허재은, 부회장 좌시아 캠, 캐롤 황, 김상환, 김미경, 이외에 총무와 재정, IT, 행사, 차세대 문화 등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과 행사 개최는 각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김 회장 체제에서 주목받는 분과는 각종 행사의 기획 진행을 담당할 다문화 분과와 차세대 분과입니다. 캐롤 황 부회장이 35대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분과를 맡아 1.5세와 2세들의 다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35대 한인회는 지난 임기 동안 범동포 차원의 한인회비 납부 캠페인을 벌여 회원 900여 명을 확보해 36대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진행할 계획이라며 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회비는 1인당 20달러입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회관 운영에 대한 모든 재정 감사를 더욱 강화해 투명한 한인회를 만들고 초심을 잃지 않는 한인회, 누구나 신뢰하는 시카고 한인회가 돼 동포 사회가 한인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내 거대 약국체인 월그린스가 몸집 줄이기를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섭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제임스 키오 월그린스 글로벌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달 말 최근 분기별 실적 보고를 하면서 미국 내 150개 매장, 영국 내 300개 매장을 추가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월그린스는 지난 27일 2분기 순이익이 7억 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더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NN 방송은 월그린스가 소비자 지출 둔화 및 코로나19 백신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루잘랜드 브루어 최고 경영자는 월그린스가 비용 절감 규모를 41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미국 내 헬스케어 부문 수익 최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키오 CFO는 월그린스가 금년 말까지 33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내년 중 최소 8억 달러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매장 폐쇄는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월그린스가 앞서 본사 직원의 약 10%를 정리해고했다며 테크놀로지와 미래형 약국 건설 계획이 비용 절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과 팍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오전 0시 30분쯤 볼티모어 남부 브루클린의 주택가에 마련된 축제장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지역 연례 행사인 브루클린 데이를 맞아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볼티모어 경찰은 브리핑에서 이번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이라고 밝혔습니다. 18세 여성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0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에 숨졌죠. 부상자 중에 3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경찰 측은 전했는데요.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인 어포머티브 액션의 위헌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A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전체 52%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60%와 아시아계 58%가 대법원 결정에 찬성한 반면 흑인은 25%만 찬성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지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 75%와 무당층 58%가 위헌 판결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2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제동을 건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45대 40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찬반이 43대 42로 팽팽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에 거부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 제3후보 물색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중도 성향의 정치단체 노레이블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격돌을 염두에 두고 대안 후보를 내세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단체의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인 벤 차베스는 미국인들은 2020 대선의 되풀이보다 많은 선택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노레이블은 내년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선 구도를 지켜본 뒤 승산 가능성을 따져 내년 4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제3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0년에 발족한 노레이블은 기부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금 신고에 따르면 2021년 1,130만 달러, 2020년 1,180만 달러를 각각 모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레이블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을 거론했는데요.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 여러 정책에서 충돌하면서 민주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의 광범위한 산불 사태가 2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과 자원 부족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CNN은 현재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산불 52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2건이 소방당국이 사실상 진화를 포기한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보도했는데요. 방송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인력과 자원을 모두 투입할 수 없어 일부 산불 진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캐나다 화재 관련 생태학자인 로버트 그레이는 한정된 자원을 고려한다면 일단 인명과 재산보호 활동부터 벌이는 식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캐나다의 광대한 면적과 험준한 지형도 산불 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소방당국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또 소방 인력이 투입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캐나다 산불 피해 면적은 880만 헥타르로 역대 최대였던 1989년 산불보다 큰 피해 규모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로셔 월렌스키 전 국장이 과학의 정치화와 정보 왜곡의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월렌스키 전 국장이 지난달 말 사임 직전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각종 공중보건 사태에 대해 위험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이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은 직접 검증 작업을 해보라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며 보건, 과학 분야의 정치화와 또 정보 왜곡을 감안할 때 국민 스스로 팩트 체크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웰런스키 전 국장은 코로나19 비상사태는 마무리됐지만 향후 또 다른 전염성 가능성에 미국이 제대로 준비된 상황은 아니라며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이 공중보건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과 7월 4일 독립기념일인 내일 시카고에 이런 대체로 맑은 날씨 예보됩니다. 하지만 실기온 8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82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낮 최고 91도까지 오르겠고요. 밤 최저 66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수요일 다시 80%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집니다. 이 시각 기온은 70도, 습도는 87%, 바람은 북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달리 뉴스는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